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VM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누리과정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다문화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외국인 아동도 차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인데요. 조현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산시가 올해 7월부터 550개 어린이집 등록 외국인 아동 600여 명에게 매월 누리과정의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산시가 최초입니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 거주자이면서 안산시 내 어린이집 550곳에 재원 중인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만 3세에서 5세 외국인 아동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2만 원이며 지원 방식은 보호자가 아이 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관계 부서 간 회의와 금융기관,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됐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도 많은 아이들이 외국인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보육료거든요. 22만 원이란 돈이 사실 외국인 아이들에게 작은 돈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육료를 안산시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외국인, 내국인 아이들이 차별 없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안산시는 점진적으로 영아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TVM 뉴스 조현정입니다. 10년 전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고 썼다 국제적 비난을 샀던 광고 기억하실 텐데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 실태, 요즘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온라인 광고를 점검하고 삭제 등 조치 불응 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도 불사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란 기자입니다.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베트남 여성에게 나이와 키, 몸무게까지 물어봅니다. 키 160쭉 있고 몸무게 52kg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필리핀 여성을 소개하며 남자를 사귄 경험이 없는 수처녀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의 특징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고 순종적이라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는 20일까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나 인종,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20살 여대생과 35살의 총각의 맞선 장면을 광고하거나 19살 소녀, 처녀 몸매 등의 표현을 쓴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이런 광고는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인종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잘 정착하는 모습이라든가 달라진 인식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결혼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난 20년간 결혼 이주 여성들은 사회 곳곳에 구성원으로 자리했지만 정작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이들의 그릇된 인식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문화 TVM 뉴스 김혜란입니다. 지난해 처음 국내 다문화 학생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은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진학률이 떨어지고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이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다문화 가정 초중고교생은 10만 9천여 명. 통계를 내기 시작한 11년 전보다 11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10명 중 2명은 공부도 일도 하지 않는 청년 니트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 교육과 지원 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다문화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이들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언어나 기술 위주 교육에서 벗어난 맞춤형 진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체성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중언어 능력과 타문화 이해력을 극대화하려면 동기부여 단계부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로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공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생김새 때문에 무조건 영어로 먼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국에 사는 친구니까 한국말로 먼저 물어보고 그런 편견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다문화 청소년들은 사회도 자신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합니다. 다문화 TVM 뉴스 조현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지난 13일 마무리했습니다. 경제를 키워드로 한 인도 방문에 이어 싱가포르에서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현지 인사 400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는 동시에 평화에 기반을 둔 아세안 번영의 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사람, 상생 번영, 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더 자주 사람이 만나고 실질적 협력을 위해 상생 번영의 기회를 넓히며 한반도와 아세안을 넘어 세계 평화에 함께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통해 대북 제재가 해제되며 한때 활발했던 북한과 아세안 간의 경제 협력이 다시 활성화될 것입니다. 북한과 아세안 모두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북미 간 신경전 양상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는 평화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TVM 뉴스 단신입니다. 하나금융재단이 지난 10일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뽑는 하나다문화 가정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시상식에는 8개 국어로 발행하는 다문화 소식지 안산하모니의 몽골어 편집장이며 몽골어 통번역사로 활동 중인 나랑토야 씨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외 개인 14명과 단체 3곳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편 하나금융재단 김한조 이사장은 다문화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다문화포럼이 지난 14일 한국다문화포럼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향후 사업 설명을 목적으로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단합대회는 한국다문화포럼 정상림 명예회장, 강다영 회장, 다문화TVM 장현성 대표를 비롯한 20여 명의 한국다문화포럼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불암산 둘레길을 산책하는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다문화포럼은 앞으로 계획된 사업 소개와 설명을 진행했으며 회원들은 다문화에 관련된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가 한국다문화포럼 회원들이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서울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선물과 일부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됐던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도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합니다. 이는 서울 시민이 된 아동을 축하하고 출산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새롭게 시행된 제도입니다. 출산 축하 선물 지원 제도는 아기 수유, 건강, 외출 세트 등 한 세트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 지원, 식사 돌봄 및 집안 정리정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경남농협이 지난 17일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말 도전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역사적 인물과 유적, 상식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날 대회의 우승은 중국 출신의 왕효로 씨가 차지했으며 대형 TV와
가족이 고향에 방문할 수 있는 항공권과 부상이 주어졌습니다. 익산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지난 16일 누리학당에서 다문화 강사 심화교육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다문화 강사 심화교육은 2018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육성시키기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수료자들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질적 강의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 다문화 강사 활동을 통해 다문화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공존만이 희망이다. 사람이 없어 나라가 사라진다. 전쟁이 아닌데도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아서 사라지는 나라, 소멸되는 나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통계청 기준을 보면 1958년에서 1974년 출생아가 75만에서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9만 2천 명 출생 이후 더 이상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출생아가 43만 명, 2016년 출생아가 40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2017년 출생아는 36만 명이 되었습니다. 1970년에서 2000년대, 불과 3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든 출생아의 현실은 2016년 한국 여성의 합계 출산율 1.17명, 2017년 1.03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 이주 여성의 출산율이 4.8%입니다. 인구 절벽이 시작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주 여성들의 출산율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주한 여성들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가 일찍이 진행되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멈추었던 농촌 지역에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희망의 울림이었습니다. 2000년 들어 폐쇄 예정이었던 초등학교가 지금도 건재하는 것은 다문화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자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이 준비되지 않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공존의 틀 안에서 주도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사회 문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소멸되는 대한민국, 저출산의 위기, 무너진 정책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차별 문화 환경에서 주변 인물로 성장하는 다문화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정책과 제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축소된 다문화 정책을 확대하고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다문화 정책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저출산 등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 후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좋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주민들의 두려움 원인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출산을 결정하고 한국에 머물며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 암울한 미래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음을 대한민국 정부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나눔학교는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1기 전통예술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국악기, 전통성악, 전통무용 등 다양한 전통예술 실기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습비는 무료이고 교재와 악기도 무상 지급, 대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글의 새로운 가치 창출 제4회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한글을 소재로 한 작품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건강사회운동본부가 다문화, 세터민, 일반 가정 초중학생에게 기초질서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제6회
사회통합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배려와 존중, 관심과 책임감, 우리가 지키는 질서의 기초입니다이며 8월 20일까지 응모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문화 TVM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